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면 이것을 왜 내가 지금까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당연하게 떠받들며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요, 그냥 부모에 의해서 이 돌봄을 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지만, 내가 또 성인이 되어서 자랐을 때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 가라 이럽니다, 남자들은요. 그러면 내가 군대 안 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부분은 내가 벌은 돈이지만은 당연히 정부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가게를 해도 세금을 떼어서 또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는 모든 소득 활동,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또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이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럼 돈을 벌면 그것은 전부 일정하게 정부가 떼갑니다. 집을 사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집이 또 좋은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직장에서 은퇴를 해도 세금은 내가 단지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을지라도 집에 대한 세금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세금을 받아가는 국가는 그 세금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만한 편익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이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리고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나라 안에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가고 있어요. 국민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세금을 내어서 나라에 지금 500수십조의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또 추경만 해도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 6번 116조 6천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요즘 보면요, 지금 너무나 돈들을 갖다가 국가로부터 받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요, 국가에서 무슨 실업급여, 국가에서 무슨 통장 지원금, 이런 모든 거를 다 자기가 마땅히 챙겨 먹어야 될, 맡겨놓은 주머니를 찾는 듯 조금이라도 끄리낌 부끄럼도 없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당당하게 요구해서 찾아먹고,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요구해서 찾아갑니다. 자, 언제부턴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뭘 받아 먹는다는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어려운 사람이나 서민들을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따뜻한 온정적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나라가 굴러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일하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치 당연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가 세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또 그들도 국가가 도우는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는 사람은,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것, 그리고 남을 돕게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 정권 들어서, 사실 보수 정권 때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한간에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조세 저항이 심할 정도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지켜보면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돈 잔치를 한다고 한간에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내역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 올해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가 100만 개였습니다. 2017년 62만 명에서 해마다 늘어나가지고 올해 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앞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조끼를 입은 사람이 그냥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등교하지 않아요, 학교. 그런데도 그거 들고 있고, 지금 지하철에 보면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이 합정역에 노인들 서너 분이요, 그냥 구석에 앉아 있어요. 피켓 하나 들고. 그것도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만도 노인 일자리 102만 8천 개, 3조 1천억 이런 식으로 돈을 써댔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30조 6천억인데 이 중에 3조 1164억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입니다. 민간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1년에는 102만 8천 개로 처음으로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실업자에 100만 노인 알바에 40만 실업 부조를 주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22년에도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심지어 애완견 용변 처리 감시 도우미까지 온갖 이름을 붙인 일자리가 100만 개 쌓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노인 알바입니다. 병장 월급이 60만 원이 넘고 화장품 지원비가 나갑니다. 이게 코로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쓰대면서 국가 부채는 문가리 5년 동안에 400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 지금 도덕적 해이 문제 부분을 우리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요 도덕적 해이로 끌고 가서는 이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감사하고 그 도움을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노인이라고 자 저런 식의 일자리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노인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소득이 없어서 3분의 2가 빈곤층이라면 노인의 정상적으로 취업하고 노인의 생활 수준과 노인의 또 체력 그리고 노인의 수입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인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하나마나한 일자리를 신설해가지고 돈을 수조씩 낭비해봤자 이것은요 땅 파서 돈 주고 그리고 땅 덮으라고 돈 주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GDP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노인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노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 같은 노동을 못하겠지만 제대로 GDP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동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이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70, 80, 심지어 90대 노인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거의 일본하고 비슷한데요. 일본에 보면 공항에서 일본 공항이 한 50개쯤 되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70대의 지역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가면 신치토세 공항에 그 보면 출국 심사 보조 인력으로도 다 노인들이 일하고요. 심지어 이 박물관 같은 데서도 대부분 노인들이 일을 합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본은 2013년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되어서 본인이 원한다면 65세까지 이 고용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걸 또 법을 개정해서 70세까지 노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 노인들이 모인 고령자 일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근무는 주 28시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합니까? 주 5일제로 한다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이상 일을 하면 연금을 주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댓 시간씩 일을 하고 또 남은 시간은 자신의 일가를 즐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노인들이 하루 너댓 시간을 일하도록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 폭등을 시켜서 이 근로, 노동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기 소득이 노동으로 버는 수입 소득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노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부터 실업수당을 받고 국가에서 뭔 돈을 빼먹을까?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 뭐가 있을까? 전부 컴퓨터를 뒤져서 아주 빠꼼합니다. 30대쯤 되면요. 그래서 전부 다가 국가에 뜯어낼 궁리만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 정권의 5년 동안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국가의 근로의욕에 대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일하면 뭐하나 놀면서 적당히 정부 돈을 빼먹자.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사람은 전부 다 등록해서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연말이라고 각종 선물 박스들이 좀 저소득층에 아주 그냥 난무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요 이렇게 되어가면 상층들은 돈을 안 뺏기려고 소득을 숨기고 또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중하층과 청년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최대한 뜯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나라 꼴이 요즘 정말로 우습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엄청난 심리적 조세 저항을 느낍니다. 내 세금이요 젊은 애들이 빼먹고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빼먹고 이렇게 다 빼먹는 식으로 쓰여진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근로의욕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요 코로나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4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덜해져도 일하러 나오지 않아서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드 코로나 했다고 알바를 채용하려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근로의 대가. 그래서 모든 것은 땀을 흘린 대가로 돈을 얻는다라는 부분이 사라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정권이 계속 일자리 지원금이니 무슨 지원금이니 돈을 뿌려대고 그리고 실업수당까지 뿌려대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지금 주던 거를 안 주게 되면 이제 정권을 비난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다 빼딱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줬다가 안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요, 왜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는가? 남으로부터 국가도 남입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최대한 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최근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요, 받다 보니까 그걸 받는 사람도 부담이 생긴다라는 그런 심리적 저항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뭔 돈으로 나한테 이래주나? 내가 이렇게 계속 받아도 되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요 우리가 전부 정신을 차릴 때다 그런 생각합니다. 수입은요 노동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We are